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여기 지난 960회차 로또가 있습니다. 이번에 로또 1등 당첨 금액과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2회차 로또 당첨 번호는요, 1번, 18번, 28번, 31번, 34번, 43번, 보너스 40번이 되었습니다. 1등은 12명이 나왔고요. 19억이 당첨금이 나왔습니다. 2등은 5,300만원이라고는 73명이 나왔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상에 빠지곤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어떻게 외우냐? 나는 반드시 로또 1등에 당첨됩니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오늘 제 962회차 로또 1등 당첨금 받으러 농협 본점에 갈 것이다. 오늘 이 윤호가 로또 1등 당첨되기 위해서 농협 본점을 찾아가기 위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또를 한 주 더 갖고 있습니다. 한 주라도 더 희망찬 내일, 그 꿈을 더 품고 있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로또를 해온 지도 어느덧 17년 전 돼 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 962회차 로또는 제게 있어서 진짜 아주 유일하고 소중하고 마지막이 될 로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9억. 이거 세금 수수료 다 떼면 얼추 한 13억? 13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QR코드를 일단 찾아서요, 찍도록 하죠, 여러분.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다. 축하합니다. 로또 1등입니다. 맞죠, 여러분? 또 그런 문구가 나왔죠. 이 낙첨이란 말보다도 이 아쉽게도란 말이 제 마음을 후벼팝니다. 맞은 번호는 18하고 34번만 이렇게 나왔네요. 아쉽네요. 이상하게 3번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번에. 윤호의 로또 외길 인생 17년 제 962차는 정말로 로또 1등 당첨될 수는 없었습니다. 로또 19억이면은 세금 수서 다 떼도 못해도 13억은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처럼 따사한 햇살이 가득한 날, 꽃향기가 가득했고 푸르른 하늘빛이 감도는 이런 날에 6호선 서대문역 농협 본점 가서 꼭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 로또, 정말 마지막에 될 로또 제 962회차 로또에서 늘 말하던 것처럼 아쉽게도 로또 당첨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해봅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었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윤호는 로또 1등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오늘은 윤호의 그동안 있었었던 로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윤호의 판도라의 상자. 그간 로또 17년을 하면서 모아두었었던 저의 행운의 부적이기도 했고 로또 1등 당첨될 뻔 했었던 아까운 사연들이 있었던 로또 17년 동안의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몇 번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본 적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 둘째고요. 제가 그냥 부적같이 갖고 있는 로또 17년 동안 그동안 해오면서 저에게 로또 1등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길에 대해서 보여줬던 용지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밑에 거는 그 철학관에 가서 철학 용지 그거 보고 남겨왔었던 부적입니다. 부적은 보여주면 안되겠죠. 여러분 이 안에는 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재물 운을 알려준다는 부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용지가 많아도 제가 여러분 좀 로또 1등 당첨되면 아쉽게 놓쳤다고 생각되는 용지들이 많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용지만 많은 것 뿐입니다. 이거는 올해였습니다. 올해 2021년도 4월 20일 수요일 10시 23분이죠. 이거는 5등 당첨된 결과인데 이거는 왜 이걸 제가 모아뒀냐면요, 뒤에 걸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써있습니까? 농협 본점 간 날입니다. 예, 농협 본점 서대문역 6번 출구 가서요 농협 본점 촬영을 하고 그 맞은편 서대문역 경찰서 쪽에 그 옆쪽에 조그만 작은 한 평짜리 로또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로또 1등을 기원하면서 로또를 했었는데 5등 당첨된 결과물이고요. 예, 농협 본점에서 샀었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또 용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연찮게 작년 12월 달쯤에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과금 엄마 내는 거 도움 주려고 갔다가 누가 600만원이라는 걸 돈을 찾으려 했다가 못 찾았던 그런 결과 용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왠지 나한테도 왠지 이런 큰 액수의 돈이 들어올 날이 곧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적처럼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로또와는 좀 다른 용도로 쓰인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11월 7일 가을이었어요. 이때는 진짜 이때도 4등이 당첨된 거고요. 이날은 제가 산에 올라가서 단풍 구경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로또를 맞춰봤더니 4등이 됐더라고요. 예.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4등 당첨된 결과물입니다. 이거 좀 썸네일 좀 찍을게요, 여러분. 예. 요거는 600만원, 요거는 잠깐 빼놓을게요.
이거였구나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는 2020년 4월 28일 날에 또 4등이 당첨된 영수증이고요. 딱 2개만 더 맞았으면은 이제 1등 될 뻔했죠. 좀 아쉽게 또 끝난 로또 영수증입니다. 아 이거 순차적으로 나야겠죠? 이게 맨 마지막 중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 나머지 2장은 뭐냐면요, 제가 진짜 가장 아깝게 놓친 로또 1등 진짜 아쉽게 놓친 결과물들인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요, 예, 번호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 번호는 여기 써있죠 여러분. 배열 문제로 이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가 아니라 가로만 돼 있었으면은 저는 로또 1등 무려 30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로또입니다. 번호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9, 33, 36, 40, 42, 43, 32번 다 나왔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일렬로 이렇게 쫙 있었으면은 저는 로또 1등이 당첨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 저는 항상 로또 만들 때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근데 이 용지를 들고 로또, 제가 자주 간다는 로또 2등 명당자리 그 사장님이 있었어요. 여사장님. 지금 아저씨도 하고 그 따님도 같이 하시는데, 제 이 사연을 듣고는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배열 문제 유유 이렇게 그랬었던 로또 영지고요. 이건 진짜 아깝게 로또 1등 놓쳤던 거고요.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건 좀 색이 많이 바래졌죠? 2015년도쯤이었고요. 와, 4등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아쉽게 놓친 거예요. 이때 당첨 금액이 무려 28억이었어요. 28억. 네, 28억이었고요. 번호는 다 나왔습니다. 3, 4, 7, 11, 31, 41. 보너스 35번이었고, 진짜 얘는 진짜로 아깝죠. 7이 내려오고 11이 올라가서 일렬로 딱 됐으면은 로또 1등이 당첨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로또 제 결과 용지입니다. 저의 판도라 상자이고요. 아울러 제가 로또 1등을 당첨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고요. 그 중에 제 마지막 치트키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지갑이고요. 이 안에 보면은 요 네잎클로버와 이거 보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행운의 부적입니다. 저한테서 여기 지금 들러붙어서 이게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제게 행운의 부적이냐, 롯데 껌만 있어요. 근데 지금 롯데 껌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껌 안쪽을 뜯어보면요, 이 껌 종에 세잎클로버가 있고 네잎클로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네잎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제 여동생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준 적 있어요. 오빠, 그 롯데 껌 안에 껌 종이 안쪽을 들춰보면은 그 껌 겉봉지 있잖아요. 겉봉 뜯고 안에 그 집 있잖아요. 껌 담겨져 있는 집, 그 겉봉을 살짝 뜯어 들어 올리면 얘네가 있어요. 근데 지금 롯데 껌에는 없어요. 예전 껌에는 있었는데, 이거를 4개를 모으고 잘 보관해 놓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처음에 예전에 제가 뭐 개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거를 실제로 언제였지? 고등학교 때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종이약 1000개 접으면, 뭐 거북이 10,000개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졌다시피, 저도 이거를 모아두고 있으면은 로또 1등이 당첨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때 한번 그렇게 해서 모아놨다가 진짜 소원이 한번 이루어진 적 있었거든요. 그때 제 소원이 간략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 제 소원이 네잎클로버 이렇게 다 네잎클로버 4종류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은 무슨 행재수가 생긴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갑 안에, 이게 제 절대 행운권입니다. 절대 행운권. 저만 알고 있는. 그리고 요 뒤에 건 뭐냐면은 로또 1등 써있죠? 여기 이렇게, 예, 여기에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증을 살짝 적어가지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이렇게 지갑 안에 고스란히 넣어서 서대문역 6번 출구 농협 본점을 가려고 말이죠. 이거는 제 치트키였고요. 절대 행운권, 제 지갑 안에는 이렇게 절대 행운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절대적인 그 로또 1등 당첨되면 꼭 하려고 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게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서 물기가 뜨는데, 이 메이드 인 프랑스 콜라입니다. 콜라. 이게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거 보면 막 승질을 많이 내셨거든요, 예전에는. 아니, 이걸 사놓고, 이거 여러분, 이거 유통기한도 지났어요. 이거 엄청 많이 지났어요. 이거 2019년도 3월까지였나? 이날 산 건가? 이거 아마 유통기한 한참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 왜 샀냐면은, 엄마랑 동생하고, 이게 되게 특이한 신기한 거죠. 이거 이마트에서 본 거였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왜 샀냐? 먹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려고 샀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솔직히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요. 동생한테만 얘기를 했었는데, 동생아, 나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이 콜라 무조건 내가 딴다. 샴페인 터트린다 그러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7년을 로또 1등을 하기 위해서 존버했고요. 달려왔습니다. 네. 저의 윤호의 로또 인생 17년, 어느덧 17년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난 못지않게 로또 1등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었고, 저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로또를 했는데, 결국 로또 17년 외길 인생에 진짜 제게 있어서 아직은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이 17년이라는 이 롯데 1등 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샅샅이 훑어보고 이렇게 챙겨보게 되니까요, 좀 마음이 감회가 새롭고 좀 뭔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죠. 2021년도에 들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도요, 쨍하고 해뜰날, 진짜 요즘은 로또 1등 당첨돼도 뭐 일확천금, 뭐 금이 한양, 뭐 인생 역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리고 내 가족, 내 가정하고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항상 바뀌어갔었거든요. 저처럼 로또를 더 오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20년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30년 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저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로또 업체를 통해서도, 그건 15년 중에 로또 업체를 통해서도 한 7년인가 8년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 꿈을 꿔가지고, 요즘은 또 최근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싶으면 로또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똥꿈을 꿔본 적도 있고, 혹은 불타는 그런 풍경을 보고 나서도 로또를 한 적도 있고요. 꿈 여행도 쫓아본 적도 있고요.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저는 뭐 과하게 돈을 써서 로또를 했던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5,000원 혹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로또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금 복권이 나왔을 때, 연금 복권을 그때 당시 1조부터 7조까지 있을 때는 로또 5,000원, 연금 7,000원 이렇게 꼬박꼬박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동네 로또 명당 영광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월곡동점 농협은행 맞은편길에 있는 로또 1등 명당, 그곳에 가서 항상 로또를 해왔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동네 중에서는요, 로또 1등 당첨자보다 2등이 진짜 많이 나오는 데였거든요. 2등이. 근데 제가 거기서 로또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저하고 함께 그쪽에서 로또도 하고 연금도 함께 저랑 같이 추가로 같이, 그래서 토요일마다 1월마다 항상 아버지랑 저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호야, 로또 1등 당첨됐니? 연금 복권 당첨은 어떻게 됐니? 물어봐요, 항상.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항상 그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한 주를 더 갖고 있어요. 월요일날 바로 맞춰보지도 않고요. 한 목요일까지는 더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좀 더 희망, 그 꿈을 더 품고 싶어서였죠. 근데 아쉽게도 진짜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진짜 싫어요.
QR코드를 꼭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기 시작하면요, 아쉽게도 낙첨입니다. 아쉽게도 낙첨입니다. 낙첨이란 말보다도요, 그 아쉽게도라는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현재 제 로또가 결과물 중에서 5장밖에 없지만은 실제로는 더 많았어요. 최근에도 중구난방으로 배열 문제로 또 1등이 아쉽게 놓친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어떤 TV 방송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로또를 저 못지않게 17년 했던 그 세탁소 주인분께서 로또 1등 당첨자를 만나서 그 로또 1등 기운 염원을 받고 싶다고. 그걸 보면서 순간 제 미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나의 미래의 모습은 저 로또 1등 당첨자일까? 아니면은 지금의 그 세탁소 하시면서 허송세월하듯이 보낸 것처럼 느껴질 만큼 로또 17년을 한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 있어서 악하게 산 적은 없고 정의롭게 살아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여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로또 한 지 얼마 됐지? 나? 17년 정도 됐지? 왜? 아니, 오빠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은 로또 1등 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표하면서 뭔가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되새겨 봐도요, 진짜 왜 나는 로또 1등이 안 될까? 남한테 악하게 한 적도 없고, 남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남을 등쳐먹거나 사기친 적도 없고, 남을 멸시하거나 과시하거나 의시된 적도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리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그럴 일이 한 1분의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 이 손평 또 잘못하면 안 돼.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윤호의 로또 외길 인생 17년은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열 문제 때문에 놓쳤다가 또 4등이 되었다가 또 5등이 되었다가 또는 아쉽게도, 정말로 아쉽게도, 진짜 그 말을 진짜 듣기 싫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제일 많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쉽게도란 말이 정말 싫어진 날입니다. 오늘은 윤호의 치트키 로또 인생 외길 인생이 있어서요 17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윤호는 로또 인생 외길 인생 17년 동안 무엇을 남겼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려고 따려고 했었던 프랑스산 콜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거죠. 축배를 들기 위해서 샴페인을 터뜨렸듯이 저는 진짜 로또 1등 꼭 당첨되면 이거 따가지고 멋좋은 와인잔에다가 어머니 한 잔, 저 한 잔 따라서 축배를 들려고 했습니다. 여기 로또 17년 동안 해오면서 남겨졌었던 로또 외길 인생 17년의 인생의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1등 될 뻔했던 것도 있었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아쉽게도란 말 진짜 안 쓰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단어는 진짜 나중에 잊어버릴 거예요. 시원섭섭하게도 안타깝게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로또 외길 인생 17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안에는 항상 아직은 로또 1등은 당첨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안에 제 이름 3글자와 주민등록증이 적혀있는 로또 1등 용지, 그리고 절대 행운권, 저만의 네일클로버가 4개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지갑이지만 저 예전엔 여기 진짜 만원짜리 5만원짜리 수두룩하게 꽂고 다녔던 그런 편하게 알바 15년 외길 인생을 걸었던 그런 역사와 추억이 있는 지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윤호의 로또 외길 인생 17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흔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또 하고 계십니까? 로또 하고 계시다면은 꼭 너무 과하지도 너무 더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에서 로또를 즐기시면서 로또 1등 함에 있어서 너무
빠져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윤호의 로또 외계인대 17년은 이렇게 로또 인생 외계인 인생의 17년의 흔적을 남기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앞서서 로또 결과도 보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윤호가 로또 17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흔적으로 남겨두었었던 윤호의 로또 이야기를 마저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로또 16년 언박싱, 17년 언박싱, 로또 버킷리스트, 혹은 로또는 운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많은 영상들도 남겨놨는데, 그거는 혹시나 몰라서 링크로도 걸어 놓을게요. 오늘은 로또 17년 외길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일명 윤호의 토요일 로또 혹은 연금 복권을 했었던 그 이야기들의 영상 업데이트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지금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 모르겠어요. 제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렸던 이 로또를 약소하게나마 많이는 안 하더라도 5,000원 혹은 만원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 정도 이제 못 찰 정도로 이제 제가 많이 힘이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나올 때는 없고 돈 나갈 구멍이 너무 많거든요. 최근에 와서도 어머니께서 돈 걱정을 하시면서 SOS를 저한테 치를 정도로, 저한테 솔직히 부모님이 다들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틀린 말 하나 없거든요. 네. 어떻게든 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벌어서라도 지갑 안에, 돈은 아니라도 로또 한 장씩, 이제 누구나 지갑 안에 로또 한 장씩 희망을 이렇게 품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여러분, 저 편의점 알바 15년을 마무리 짓고 2019년도 10월 이후부터 이제 편의점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서, 그때 아버지도 잃고 직장 동시다발로 잃었거든요. 악재가 계속 겹쳤던 거죠. 근데 지금 제 세 번째 악재는요, 지금 돈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에 보름쯤 되면요, 공과금 연계들이 항상 우체통에 꽂혀 있어요. 전기료, 도시가스료, 케이블료, 인터넷료, 그것까지는 어디 가까이서 겨우 14에 내겠는데, 이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강보험료가 피보험자가 되면서 이제 폭탄 요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 거 제 거 합치면 10몇만 원이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많이 나오면 30만원 넘게 나오고 적게 나오면 30만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최근에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아야, 야, 이제 엄마도 이제 돈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일을 하려도 돈 벌 만한 것도 없고, 너라도 어떻게 막노동이든 뭐든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니? 일을 해봐라. 여러분, 저 솔직히 알바 천국이나 알바모이나 웬만한 데 아는데, 편의점 저희 동네, 심지어 제가 저희 동네 지인 편의점 하시는 분들한테 단골 다니는 그 점주들한테까지 가서도요, 솔직히 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는데 편의점 알바 일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냐 했더니, 다들 절레절레 하세요. 나이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예요, 나이.
저 올해 생일 지났으니까 44살이 됐어요. 죽을 사자 4개요. 사땡이라고 그러죠.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 눈칫밥을 먹고 살고 있어요. 엄마 몰래 저쪽 작은 쪽방, 아버지가 마지막에 살아 숨쉬고 살아 계셨었던, 임종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그 방에 들어가서 진짜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요, 웃어도 웃는 게 같진 않고, 밤에 또 밤잠에 잠을 못 자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새끼를 샜는데, 아무튼 제가 현 상황이 지금 이래요.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유튜브 영상 이렇게 찍고 부지런히 편집하고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도 있지만은, 구독자 어제만 해도 1명 늘어서 137명이 됐습니다. 유튜브 하면은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돼야지만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좀 짜증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꼭 유튜브 한다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존의 TV를 통해서 인기를 얻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수성가한 듯이 성취한 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 채널만 만들었다 싶으면 무조건 자동 1000명, 5000명 찍잖아요. 저도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참 부단히도 많이 노력을 해왔던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알바에 대한 꿀팁이나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도 올려본 적도 있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귀신 목격담과 귀신 관련된 공포 이야기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19금 방송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스마트폰 요거 카메라용으로 쓸 거 이거 A80 이거 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브이로그 및 영상을 찍고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벌써 유튜브 한 지가 벌써 원래 공식적으로는 2020년도 1월부터였고요. 비공식적으로는 2019년도 12월부터 유튜브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유튜브로 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또 한번 10번 찍어 안 나와 남아 없듯이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시즌 1부터 9편 8편을 제한 9편까지 제가 한국어 더빙 버전을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방송하고 싶어서 2019년도에서 20년 넘어가는 겨울쯤에 주 20세기 폭스카에다 편지 써서 보낸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라이센스 저작 허락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지인들 중에서 몇몇 분들한테 DM이나 이렇게 댓글 달아나 하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안 되냐고 막 도움도 요청도 해봤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때 경고 한번 먹은 거는 있어요. 페널티로 라이브로 한번 하려고 했다가 노트북 켜고 이제 방송하려고 했다가 안 된 적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후지부지 하다가 지금은 또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저 스스로 자생으로 유튜브 한답시고 편집하면서 또 영상도 올리고, 또 중간중간 또 현타도 와가지고 게으름 피우면서 한참 늦게나마 영상을 올리고 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자꾸 새끼를 세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도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통장 안에 잔고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로또를 이번 2021년도 5월 8일이 어버이날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공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2021년도 5월 8일이 제 어버이날이자 제 생일입니다. 제 실제 생일 5월 8일입니다. 어머니가 저 학교 일찍 보내려고 저를 2월 8일생으로 해서 학교 일찍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저 이번에 제 962회차 로또를 마지막으로 저한테 로또 1등 당첨될지 모를 그 로또 용지를 선물로 저한테 줬고요. 그날 어머님한테 카네이션 꽃 한 송이도 선물해 드리지 못했고요. 맛있는 외식도 시켜드리지도 못했고, 그냥 그 다음날 일요일쯤 돼서 동네 앞산에 올라갔다가 바람 한번 쐬고 따사로운 햇살 맞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주 한 병 사와서 어머님한테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으로는 많이 찢어지고 많이 괴롭죠. 여러분, 제가 이제 로또 외계인들 17년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 중대 발표는 그겁니다. 앞전에는 지금 얘기 좀 조악스럽게 참 8분여 동안을 지금 얘기했던 거는 지금 제 현 상황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로또를 이제 못하게 되었는지를 이제서야 말하게 된 겁니다. 이제 로또는 제 960회차 이후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로또 2등이나 1등이나 돼서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누군가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로또 10년이나 17년 넘게 했으면 2등이나 3등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안 됐으면서 무슨 로또는 그렇게 하고 있었대? 그럼 너 정말 운이 없는 거 아니야? 운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면 로또 안 하고 진짜 너는 무조건 개처럼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편의점 알바 15년을 일하면서도 항상 제가 입버쳐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편의점 알바 15년을 일하면서 저는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일할 때 내 가게, 내 방인 것 마냥 깨끗이 청결하게 일했고 그런 남 부끄럽지 않게 손님한테 잘해드렸고요. 진짜 운 좋게도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일하면서도 강도 한번 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남길 줄 아는 장사치가 됐다 이겁니다. 아울러 단골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김치찌개도 갖다 준 적도 있었고 바나나 과일 같은 것도 갖다 주면서 응원도 해주고 막 반갑게 달가웠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편의점 알바 15년 일한 것에 대해서 남 부끄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치가 되었기도 했고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수많은 알바생의 아이들도 만났고 친해졌고 그들의 생활력과 모든 버팀이 될 만한 걸 많이 듣게 되었고요.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줬고 삶에 있어서 모토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항상 월화수목금 편의점 알바를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에는 항상 저희 동네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로또 명단에 가서 꼭 로또를 했습니다. 예, 매주 말이죠. 제가 로또 17년을 하면서도요, 왜 17년인지 여러분들 직접 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또를 하는 와중에 한 3년쯤, 4년쯤 됐을 때 꿈을 꿨어요.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지쳐서 그냥 로또도 못한 채 그냥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친할머니가 저한테 로또 번호 6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번호를 제가 다 외웠어야 되는데 꿈에서 깨자마자 뭐 적어놓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바로 해러 갔어야 되는데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한 2-3시간 자다가 씻지도 않고 그게 처자다가 일어나서 황급히 집 근처 가까운 CU 가가지고 로또를 했어요. 근데 3개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3자리밖에 세상에. 아휴. 그래서 3자리만 딱딱딱 다 찍고 반자동 딱딱딱 해서 했더니 3등 됐어요. 그때 당시 3등 금액 지금처럼 100여만 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50여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세금 수수 그 돈도 떼더라고요. 그래서 30 얼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느꼈습니다. 아, 로또 1등 당첨되려면 조상님 꿈을 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 또 계속 가끔 꿈 요행을 바라면서 잠자는 적도 있었죠. 여러분 저 별의별 꿈을 다 꿨어요. 똥꿈도 꿨고요. 똥꿈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바지에 질병에 똥을 딴 적도 있었고 똥통 재래식 변기에다가 물건을 빠뜨려서 그걸 집어서 손에 똥이 묻은 적도 있었고요. 학교 화장실의 문을 다 열었는데 다 똥들이 한가득 차있는 꿈도 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똥을 싸면서 꿈을 깬 적도 있었고 로또를 한 적도 있고요. 저 태어나서 이 집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40여 년 동안 자란 집인데 저희 집이 예전에 퍼셋식이었어요. 그때 그 기준으로 제가 꿈에 가끔씩 꾸면은 그 퍼셋식 안에 빠진 적도 실제로 어렸을 때 빠진 적도 있었지만은 꿈속에서도 그 똥통에 빠진 꿈을 꿔서 로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연예인을 본 적도 있고요. 헐리우드 배우한테 사인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로또를 했고 또 로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2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선 한 보름 동안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은 아버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꿨다고 해서 로또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단지 꿈속에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뜻깊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는 로또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꿈을 꿨다 싶으면 무조건 로또를 하러 갔어요. 최근에도 그랬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로또를 그렇게 부지런히 했고요. 한 7년인가 8년쯤 아니 3년에서 4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정리가 없는데 지금 대본이 없다니까 막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제가 정확히 3년에서 4년 또 됐을 때 어머님이 일요일마다 산악회를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모시고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 때 항상 집에 오면은 저한테는 옛날에 스마트폰 해봤자 초창기 때니까 그때 아이폰 3GS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저는 옴니아폰이라고
삼성에서 하는 옴니아폰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문 단지를 볼 수 있는 신문 가판대 기능이 있었어요. 그럼 항상 로또 리치라고 하는 업체에서 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뉴스가 매주 1월마다 거기에 나온 거예요. 자기네에서 배출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통해서 이게 그때 알았습니다. 옳았구나. 이게 로또 1등 당첨됐을 기회인가 보다, 지름길인가 보다 해서 제가 거기를 처음에 1년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4등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5등도 잘 되고 꽝이 거의 어쩌다 한 번씩밖에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로또 리치에서 알려주는 번호로 10,000원어치 하고, 또 로또 자동 10,000원어치 해서 20,000원어치 해서 집에 오면은, 그 로또 리치에서 로또 당첨자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토요일날 로또 당첨 결과가 나오잖아요. SBS에서. 지금은 MBC지만요. 그때 당시 SBS 토요일날 8시 45분에서 9시 넘어갈 때쯤에 그때 알려주면은 로또 당첨된 거에 대해서 로또 리치에서 전화가 와요. 그 후에 로또 1등 당첨되셨는데 구매하셨냐, 이런 전화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토요일 밤 그 로또 실제로 맞춰보고 전 한 번도 정방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스마트폰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봤어요. 파워 버튼, 전원 버튼이나 음량 버튼 누르면서. 왜냐, 로또 1등 당첨되었다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나는 뭐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1년을 해도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제차 혹시나 해서 애다 모르겠다 3년을 해서 또 4년을 했어요. 근데 3년을 또 했을 때는 5등도 심지어 아예 안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거의 올 깡다시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했어요. 그리고 1년이고 2년은 제가 부지런히 저 스스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로또. 저는 교집합 형식으로 해가지고 잘 나온 번호들만 추스려서 한 자릿수만 해서 한 게임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10,000원어치도 했고. 근데 어느 날 한 1년, 그리고 나서 한 1년 더 지났을 당시에 로또 리치에서 우연찮게 저한테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뭐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죠? 봤더니 상담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다시 하실 생각 없냐. 제가 그래서 그 고객 유치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승질을 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3년을 가입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자기가 그 할인해 주겠다. 고객님한테 특별하게. 그래서 저 반가로 해서 3년을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합 6년을 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1년을 또 했고요. 아마 정확히 7년 했을 것 같아요. 로또 리치에서. 그러니까 17년 중에 7년 정도는 로또 리치에서 했고요. 나머지 10년은 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로또를 하면서요, 앞전에 방송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쉽게 놓친, 이 아쉽게도란 말 진짜 쓰기 싫어요, 여러분. QR코드로 꼭 로또를 맞춰보면은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쉽게도 낙첨입니다. 이 낙첨이라는 그 말보다도 아쉽게도란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마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애군 같은 느낌이랄까. 초창기 때는 로또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분, 저 이렇게 동그라미 치듯이 그래서 제가 항상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1년로 6자가 딱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제 로또 17년 외길 인생의 언박싱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진짜 로또 1등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시험 섭섭하게 놓쳤던 게 있었어요. 번호 6자리는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1년로 안 됐다 이겁니다. 항상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니까 아마 귀에 피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 외길 인생에 있어서, 로또 외길 인생 17년에 있어서 내게 남은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로또를 하면서요, 많은 생각들과 많은 꿈과 희망을 그려갔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도요, 로또를 하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았어요. 로또 1등 당첨돼서 돈 걱정 없이 살아야지. 이 지긋지긋한 이 감정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 편의점 알바를 당장 때려치고 탈출구로 진짜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사 강남 쪽 라인에서 편의점 알바 일이 오래 일하니까요, 주말마다 항상 우렁찬 엔진 소리에 막 람보르기니 맥라렌 저는 강북 쪽에 살 때만 해도요, 외제차 하면은 BMW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남 넘어가니까 페라리도 보고 람보르기니도 보고, 특히 람보르기니는 남자들 로망이자 꿈이잖아요.
근데 로또 1등 당첨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메모를 맨날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해야지. 그걸 주로 금요일날 밤에서 토요일날 넘어가는 마지막 한 주에 그날 로또를 하기 전에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메모 용지를 항상 접어서 수첩에나 지구에 넣어가 다녔거든요. 그리고 로또 병을 가가지고 로또를 하고 함께 베개맡에 두거나 항상 두 손 모아 기도한 적이 여러 해였어요. 처음에는 로또 1등 당첨되면은 평안잠을 탈출하고 싶은 탈출구 비상구가 되지 않아줄까라는 생각으로 또 했습니다. 그때 제 바람과 희망은요, 돈 걱정 없이 살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로또 1등 당첨되면 바뀌었었던 꿈이 뭐였냐면요, 바로 꿈이었습니다. 6, 7층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건물주가 진짜 대단한 부자다, 갑이구나라는 걸 그때 강남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그때 13년 동안 일했던 신사 가로수길점에 있는 편의점에 일했을 당시에는요, 건물주가 옛날에는 그 FC처럼 이렇게 물건 정리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원래 그 건물주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치매 걸리시고 이제 더 어떻게 활동할 수 없을 당시에 그 건물주가 이제 그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아드님이 이제 그걸 하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차도 외제차로 바뀌고요, 맨날 골프 치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막 배드민턴만 치시던 분이 그렇게 잘 사는 걸 보더니 그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느꼈죠. 그래, 이게 나의 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또 한 2페이지 분량의 수첩에다가, 기자 수첩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로또 1등이 당첨되면은 건물 6층 7 복층식 건물을 사자. 그래서 1층은 동생 커피숍 하라고 주고, 꼭대기층에는 어머니 주고, 그 꼭대기층 옥상에는 어머님을 하단을 만들어주고, 6층에는 내가 살고, 5층에는 동생이 살고, 나머지 2, 3, 4층에는 세를 줘서 세입자에게 돈을 받으면서 먹고 살자, 이런 건물주 꿈을 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길을 걷다가 높이 올라선 건물들, 새로 생긴 우연찮게 건물 보면 충수를 세기 시작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마치 내가 당장이라도 건물주가 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나 저 건물주가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우렁찬 엔진 소리에 람보르기니가 달리는 것을 보면요, 나도 저런 슈퍼카 사고 싶다. 차주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슈퍼카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관리비미, 유지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세상에 깨닫게 됐어요. 그 보험료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 알았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또가 예전마다 못지못하게 20억 아니면 30억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옛말로 그냥 인생 역정, 금이 한양,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로또 1등 당첨되면 세금이라는 걸 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 꿈이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었냐면, 지금 이 순간 저의 꿈은 이겁니다. 제 버킷리스트에도 링크로 걸어놓은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거 있으시면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요,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은 그런 희망과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저희 집 계단 올라가는 옥상 앞에서 항상 이웃의 창가에 요 반대편에서 십자가가 있는, 커다란 청탑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밤마다 붉은 네온 쌓이는 십자가가 이웃의 위쪽 편 창가에 반사돼 비쳐요. 그럼 제가 항상 모두가 잠자는 새벽 1~2시쯤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했지만은, 예전에 초창기 때, 여러분 솔직히 기도라는 게 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혼잣말 속삭이듯이 해요. 저는 혼잣말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킥킥킥 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뭐야? 순간 제가 창피스러웠어요. 하긴 저도 압니다. 잘못된 거 알아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참 언감생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여러분 저는 무교예요. 하나님한테도 빌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달이 꼭 떠있으면 달님한테도 빌고,
서울 하늘에 별 한 점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 간헐적으로 위성인지 모르겠지만 별 하나 고 한두 개씩 떠있으면 별님한테도 빌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2019년도에 닫아놨고 2020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1년도에 이르기까지 저는 백수가 되지 못해서 2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백수의 삶이라는 게 참 더덥고 참 힘이 들고 눈치 보이고, 솔직히 제일 1등으로 힘든 건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용기도 없고 겁도 많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 불확실한 미래에 살아간다는 거, 진짜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고 슬퍼도 슬프다고 어디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한 분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쪽 옆벽 방에 작은 쪽방 하나가 있어요. 과거에는 제 여동생 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요양을 하면서 지냈었던 작은 쪽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방송방 겸 혹은 아버지하고 술 독대하게 해서 가끔씩, 여러분 가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버지 영장사진 갖다 놓거나 혹은 로또 할 때 되면 항상 아버지하고 그 술잔을 항상 기울이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예, 맞습니다. 아버지한테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쪽 방에 가서 아버지한테 참 많은 고해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3가지 원칙을 두고 해요.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뭐뭐뭐 때문에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누구누구를 멸시하거나 화를 돋구거나 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3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저는 꿀잠을 자질 못합니다. 예. 하나님한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저쪽에서 비쳤던 십자가가 이제 이쪽에 네온사인으로 이제 비치질 않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래도 저는 항상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저만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 저 항상 그 계단 올라가는, 옥상 계단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요, 항상 두 손 모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제가 끝까지 지금도 오늘도 행복하고 아무 무탈 없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돈도 못 벌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줄 여자친구도 없어서 부모님한테 결혼한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또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 오래 해요. 한 10분 20분을 하는 것 같아요. 푸념 떨듯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로또 1등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항상 18번처럼 얘기하는 게 똑같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로또 1등 꼭 당첨되면은 진짜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항상 얘기해요. 빠지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엄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온다든지, 엄마 제주도 모셔가서 갈치조는 갈치구이, 그리고 전복 배불리 드시게 해주고 싶은 거, 그리고 아버지 모셔둔 바라 벽제 거기 납골묘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술 한잔 따라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임종 못 지켜드렸던 것과, 그리고 뼈가루를 공동분양소에 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에 처한 그 아쉬움, 죄송함과 그 로또 1등 당첨된 거에 대한 고마움에 큰 절 한번 올리고 싶은 거. 그리고 3번째는 제 여동생을 위해서 큰 목돈 떼줄 의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얼마냐고요? 4억입니다. 4억. 걔네가 식구가 내 식구거든요. 남편, 여동생,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 제 여동생은 저한테는 정신적인 지주였거든요. 이 오빠가 못나고 모질고 그럴 때
이 오빠한테 큰 정신적 지주가 되어줬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오히려 양복 한번 해줬을 뿐이지 저는 따로 동생한테 부주나 뭐 이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동생한테 사업 챙겨줄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저희 집 밥통이 되게 낡고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밥통도 새 거 사갖고 일단 농협 본점을 가야겠죠. 서대문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농협 본점 가서 저 로또 당첨되었는, 저 항상 그런 상상하거든요. 연습도 하고 저 농협 일단 서대문역 6번 출구, 저 최근에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서대문역 6번 출구 농협 본점 가서 저 로또 당첨되는데요, 그러면은 VIP만 탈 수 있다는 그 특별한 엘리베이터 타서 3층인가 4층에 있는 로또 사업본부 가가지고 33%의 세금을 뗀 나머지 통장에 돈을 받아올 때, 로또 당첨금을 수령해 올 때 4억 원 따로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저 그날 가방 검은 거 하나 메고 갈 거예요. 그래서 5만원짜리 100장 10묶음 5천만원어치 현금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싸갖고 올 때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막 이것저것 다 다닐 거예요. 막 동선을. 그리고는 삼성 센터 가가지고 밥통 2개를 살 거예요. 2개. 그래서 한 통에다는 동생한테 줄 4억짜리 통장 하나 넣어두고요. 또 하나에는 엄마한테 줄 5천만원. 어머님한테는 일단 로또 2등 당첨자 했다 그러고요. 만원짜리 5만원짜리 다발 꽃다발처럼 해서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제대로 못 해드렸으니까 5천만원짜리 카네이션 꽃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올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따로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냈을 당시 동생을 커피숍에 불러가지고요, 동생한테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다 하면서 4억이든 밥통을 딱 동생한테 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머님 오시면은 또 새로 들은 5천만원짜리 딱, 어머니 저 로또 2등 당첨됐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엄마 살아봅시다. 엄마 그동안 이 아들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미우고 원망스러웠을 텐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큰 절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엔 특이하게 제사 지낼 때 쓴 크다란 상이 장롱 위에 있거든요. 그거 오랜만에 꺼내놓고 아버지 사진, 영정 사진 딱 꺼내놓고 온갖 배달 음식을 다 시킬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3그릇. 왜 3그릇이냐고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는 아버지 거. 짜장면 3개, 탕수육, 양장피, 깐풍기. 참 여러분 저 깐풍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깐풍기. 그리고 피자, 그리고 족발, 보쌈, 치킨, 초밥, 회 엄청 시켜놓고요. 이번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빼가리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온다는 그 술도 한번 시켜보고요. 도수 높다 그러죠. 그거 일단 시켜놓고 그날 밤에는 로또 1등 당첨된 그날 밤에는 어머님하고 그렇게 맛있게 워낙에 드시고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전에 사진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그 유통기한 지난 프랑스산 콜라 있죠? 그거 샴페인 대신에 딱 따서 진짜 나중에 영상 기록물로 그것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잔 한가득 그거 혼자 다 마시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신혼여행으로 꼭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싶었다는데 90년대 때만 해도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때면은 신혼여행지 메카 1위로는 제주도거든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후려놨지만 아무튼 엄마 모시고 한번 거기 갔다 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겠다? 제가 이제 로또 1등 당첨됐잖아요. 돈 걱정 없는 여유로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복장 상태로 살아갈 거냐면요, 마음가짐으로 살 거냐면은 일단 저희 집 요 앞에 오래된 명물스러운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아저씨들이나 아빠들이 많이 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이발 해주시고 말끔히 면대주셨던 그 이발소에 가서요, 저는 항상 이 미용실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머리 되게 많이 길렀어요. 머리 보이시죠?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되면 전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 빡빡 밀을 겁니다. 제 2의 인생을 사는 사람 마음가짐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왜 군대 가기 전에도 머리를 빡빡 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 살면서 로또 1등 당첨된 거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머리 한번 빡빡 밀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 어디 한 곳에 가가지고 양장점 하나 들러서 멋지게 수트 있죠, 검은색 정장 수트 딱 하나 맞춰 입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버지의 그 손목시계가 있어요. 그거 고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시계줄은 안 밟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온기가 느껴지는 그 시계니까 그거 차고 아버지 뵈러 바라 벽지에 갔다 오고요. 그리고 많이 할 거 진짜 많아졌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또 뭐냐고요? 엄마 모시고 당연히 제주도 가려면은 제주도 가서 한라산도 올라갔다 와야 되잖아요.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9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앞산으로 매일같이 운동하러 다닐 거예요. 산에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로 했어요. 제가 최근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6,000보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오락내락 하면서 체력 좀 근력 좀 다리 근력 키워놓고요. 그리고 추석 때쯤 됐을 때 조상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절함과 함께 올리고, 그 다음날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서 한라산 등정하고 내려와서 갈치조림 갈치구이 먹고요. 전복 원 없이 사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대청봉 거기 한번 또 거기도 한번 갔다 오고요. 그리고 엄마랑 제주도에서 못 해본 거 많은 거 구경 많이 하고 오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쌍둥이 조카들한테 이 삼촌으로서 진짜 멋있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있어요. 뒤에서 엄마 아빠들이 조정기로도 해줄 수 있고 애들이 이제 못 들어가는 뭐 그런 차 2대 한번 제가 삐까스럽게 뽑아주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쌍둥이 조카들 맨날 황사에 미세먼지에 맨날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 내는 놀이터 가서 놀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키즈 카페도 좀 제가 좀 데리고 다니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건, 제가 농협본점에 갔다 온 날 그 이틀 있다가 제가 또 한강도 갔다 왔잖아요. 서대문역에서 5정거장만 더 가면은 여인나루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커플 지역이었거든요. 커플 지역보다도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온 조카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엄마 아빠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날이 따뜻하고 푸르른 날에는 한강 데이트 꿈을 꿨던 사람이잖아요. 여자 무릎 베개에 비고 곤히 잠든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었는데, 한강도 한번 갔다 오니까요, 뭐 극단적인 선택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순위로 저는 아직 아이가 없고 아이를 길러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저의 쌍둥이 조카들 제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쌍둥이 조카들 같이 함께 키워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휴일마다 주말마다 혹시 이렇게 눈부시게 화창한 봄 햇살 가득한 이런 날에는 우리 쌍둥이 조카들 데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쉬는 휴일에 아이들 데리고 한강 고수부지 가서 애들하고 놀고 싶은 거.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거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롯데타워에 가면 아쿠아리움이랑 꼭대기층에 우리 쌍둥이 조카들 데리고 한번 놀러 갔다 오고 싶은 거.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관짝을 아버지 형제들이 안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어머니 외가댁 분들이 다음날 월요일날 아버지 그 장례칠 그 화장터 가기 전에 관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외가분들이요. 오히려 형제들은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아빠네 형제들 아직 못해 처먹었어요. 아무튼 그분들 엄마 외가댁 쪽 한번 가가지고 한남에 한 분 한 분씩 감사 인사 드리고, 그때 아버지 외롭지 가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도 싶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로또 1등이 당첨되면 돈이 얼마가 또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집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이 벌써 40여 년이 넘는 집터거든요. 좀 이 집한테 있는 성주씨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엄마를 모레 돈이 얼마가 나올지 그렇게 하다가 돈이 얼마나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모시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가 좋은 한적한 어느 한 지역에 가가지고요, 그 이왕이면 엄마 고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경기도 쪽 분이신데 그쪽 어디에다가 진짜 마당과 뜰이 있는 정원이 좀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엄마랑 아들이랑 단 둘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 왜 둘이냐고요? 아휴, 여러분, 저 올해 나이 44살 됐어요. 이제 올해 생일도 지났고, 솔직히 저 같은 놈 좋아하고 결혼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일명 연애 고자라고 하죠. 뭐 결혼까지는 뭐 부모님한테 또 그게 또 불효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사랑해줄 사람, 저를 보듬어줄 사람 오히려 제가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될 사람인데 전혀 그런 깜냥이 못 되는 사람이거든요. 책임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용기도 없고 겁도 많고 겁쟁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은 꼭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온갖 가지로 막 3,000%, 4,000% 다 빠졌죠. 저는 가끔 어젯밤에 그 전날 밤에도 꼭 몇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해봐요.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피워낼까, 펼쳐낼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또 이야기 이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예, 여기까지 이윤호가 로또 1등 꼭 당첨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저 윤호 올해 나이 44살입니다. 늘 항상 18번처럼 말했던 것처럼 저 편의점 알바 15년 개처럼 일해왔었고요. 현재 로또 외길 인생 17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또 외길 인생 17년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은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혹은 5,000원이든 만원이든 간에 돈이 생긴다 싶으면 로또를 하겠습니다. 하긴 이 방송으로 로또 1등 당첨됐다 해서 누가 이렇게 까발리고서 공개적으로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하겠습니까? 전혀 시시하고 혼자 조용히 먹고 살겠죠. 하긴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뭐 폐가 망신한다든지 사기죄로 간다든지 아니면 탕진을 다 한다든지 그런다는데,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는요, 제가 꼭 로또 1등이 당첨되면은 이렇게 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꿈, 희망을 아직도 이렇게 가슴속 깊이 접어주고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여러분하고 저만의 둘만의 비밀입니다. 좀 시험 섭섭합니다 여러분. 로또 계속해서 정진하면서 어떻게 해서 버티고 버텨서 요즘 말로 존버라 그러죠. 더 버텨내서 이제 곧 다다를 것 같은 로또 1등이 바로 저 앞인데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숨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로또는 나 혼자만의 고생길이 아니라 나의 엄마, 흘러나오신 나의 엄마,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뒤늦게 깨닫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시간 섭섭하네요. 갑자기 또 카메라 또 끌려니까. 한마만 이런 말 외치고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싸! 로또 1등이다! 아싸! 윤호야 너 로또 당첨됐어. 윤호야 돈 걱정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아자!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로또 1등 진짜 당첨되면은 이러지도 못하겠죠. 아마 눈물 펑펑 쏟거나 아니면 혼자 막 쉬쉬 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눈부시 푸르른 하늘빛 아래에서 바로 후다닥 농협본점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토요일 로또 이야기 혹은 연금 복권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말입니다. 언제나 늘 로또 1등 당첨될 때까지, 연금 복권 1등 당첨될 때까지 함께 달려가자고 했었던 이 윤호의 약속을 함께 지켜나갈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호의 로또 외길 인생 17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십시오. 부자 되세요.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세요. 로또 외길 인생 17년차 윤호야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잘해줬다. 여러분 윤호였습니다. 진짜 갈게요. 안녕. 로또도 안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가족, 내 가정을 화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가족, 내 가정을 제 곁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아들이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못난 아들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내 가족,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윤호 이번에 로또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내 가족, 내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윤호 꼭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유롭고 따사로운 봄 햇살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날을 희망해 봅니다. 하나님, 저 편의점 알바 15년을 해왔고 그때 당시엔 로또 1등 당첨이 되어야만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로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15년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로또는 어느새 1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15년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로또를 해왔고, 그 와중에도 로또 업체를 통해서도 8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로또를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제 환경이나 제 위치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마냥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어머님한테는 눈칫밥을 먹고 있으며 아버지까지 마지막에 살아야 계셨었던 그 작은 쪽방 안에서 저는 작은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로또 1등이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로또에 꼭 당첨돼서 내 어머니, 내 여동생, 우리 쌍둥이 조카 녀석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떡 하나 더 줘야 하는 우리 매제까지 이 윤호가 꼭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생엔 정말로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가족, 내 가정을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야 제 남은 모든 영혼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아울러 내 가족,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남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이 윤호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희망이라는 것이 곧 내 삶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윤호예요. 이 윤호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내 가족,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로또 1등 당첨 빕니다.